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서동수입니다. 오늘 장 끝내주는 한마디로 저는 이걸 준비했습니다. 금리 하향 조정 기대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하락을 하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상당히 시장에 좀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많은 노력들,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ECB의 양적 완화라든가 BOJ의 양적 완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금리 하향. 그렇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매파적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증시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정책 모멘텀의 차이에 있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2월 17일 날 있을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최고조로 좀 이르는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하향할 수 있다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다면 어떻게 시장을 접근해야 되며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은 금리 하향 조정 기대감에 대해서 주식시장을 끝내주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글로벌 전반적인 분위기가 환율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환율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예외는 아닌데요. 조금 전 전해 들으신 것처럼 어제 호주에서 금리를 인하했고요. 이런 분위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덴마크, 러시아, 싱가포르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통화 완화책을 선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이 2월 금통위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 오늘 장 끝내주는 전략 시간 다뤄보겠습니다. 수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메리츠 종금증권 강북센터 서동수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는데 보니까 다음 주가 아니고 다다음 주예요. 이 통상적으로 2월 17일. 네, 맞습니다. 금통위가 둘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이번에는 셋째 주 화요일인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 일정이 이렇게 됐죠? 총재님께서 해외 출장이 있으시다고는 하는데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설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아무래도 좀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좀 이런 게 좀 이뤄지지 않겠느냐, 이런 좀 저희 좀 네. 허무한 추측도 좀 맞아요. 들기는 합니다, 사실. 네, 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온갖 상상을 다 하게 되잖아요. 시장에서는 지금 금통위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좀 무게가 실리고 있나요? 일단 우리 한국의 우리 국채 수익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2% 이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미 채권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17일까지 어떻게 됐든 좀 시간이 우리는 일주일 정도 이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한번 반영을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좀 극명하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유가가 좀 많이 올라서 기관들이 좀 차익 매물을 내놓는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정화조들이 조금 시세를 오전에 내다가 좀 반납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또 은근히 좀 증권주 이런 쪽으로는 살짝 슬슬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힌트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보면은 우리나라 환율의 상대적인 강세죠. 그래서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원화가 도대체 표가 많네요. 예, 표가 이게 6개입니다. 네. 처음에 왼쪽 위에부터 오른쪽으로 움직일게요. 엔화, 유로화, 위안화, 파운드화, 호주 달러, 대만 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완벽합니다.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원화의 흐름이. 네. 이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또 채산성이라든가 굉장히 맞지 않게 되겠죠. 위안화하고도 거의 비슷한데 위안화보다도 오히려 요즘에 원화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네. 7%에 달하는 나라하고 지금 위안화하고 거의 오야나보다 더 강하다? 네. 요즘에 제 사무실 옆에 동아면세점인데 중국인들이 요즘 안 보입니다. 왜요? 추워서 안 오나요? 아니, 추운 것도 있겠지만, 네.
추운 것도 있겠지만 그 추워도 그 꾸역꾸역 오던 친구들이 요즘에 너무 안 와요. 뭐 아베는 싫어도 엔화는 좋아. 그러면서 요즘 또 일본으로 많이 넘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요가 일본으로 넘어가군요. 그래서 뭐 넘어갔는지 뭐 안 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굉장히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네. 그 지금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국가 통화들을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유로, 그러니까 유럽권에서는 이미 통화 완화책 발표가 됐고 그리고 또 호주에서도 금리 인하 발표했고 위안화도 이제 슬슬 중국 쪽에서도 한 차례 뭔가 더 확장에 대한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그러면 또 우리 차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조금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 그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그 압력을 엄청나게 느끼겠죠. 사실 뭐 가계부채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LTV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뭐 가계의 대출 잔고가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부담으로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판상으로는 우리가 뭐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다니는데 뭐 어떤 카드를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기대감은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증권주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증권주 뭐 증권 산업 괜찮겠어 그러면 조금만 찾아보셔도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뭐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1월 달에도 그 금통위 전에는 금리가 내리다가 그러니까 시중 금리는 내려갔던 상황인데 기대감 반영되면서 실제로는 또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2%대면 사실 이제 2008년도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나고 나서 이제 2009년 2월 달에 2%로 내리고 나서 거의 1년 반 동안 유지했던 그 라인 2%거든요. 생각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럼 지금 서브프라임 때보다 더 안 좋은 것이냐에 대한 어떤 명분이 있어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매파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1월 금통위에서 이후로는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사그라들었던 것 같은데 요번에는 그게 좀 가능할까요? 실제로 내려지는 게? 요번 아니라 뭐 1분기 중에라도? 여러 가지 아까 뭐 가계부채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 뭐 공공기관 부채들 이런 것들하고 민간 부채까지 다 합산을 시키면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되게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뭐 제가 뭐 애널리스트, 에코노미스트가 아니라서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기대감은 확실히 지금 있을 수밖에 없다 정도로 해석하시면서 거기에다 주식시장에다 대입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제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솔직히 모르죠. 네, 시장에서는 지금 섹터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워낙 아까 보여주신 그림처럼 세니까 여행주나 뭐 소비주가 소비 관련 주식들이 좋은 건 맞잖아요. 뭐 구매력이 좋아지게 되면서 그런 sek터로 좀 움직임이 계속 나왔고 앞으로도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트레이딩 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원화 강세 이게 지금 우리를 굉장히 억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 아마 그쪽은 이제 짧게 치는 유관기관 관련된 플레이어들이나 조금 가능한 부분 아닌가. 오늘 사실 강세로 인해서 관련된 뭐 음식료라든가 이쪽에서 약간 좀 강세를 보였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일반 투자자분들한테 하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러면은 관련해서 가장 좀 주목하는 쪽이 증권이신 것 같아요. 그럼 증권주들을 좀 대응을 해볼 때도 지금 금통이 거의 한 2주 정도 남았잖아요. 2주 동안은 좀 짧은 트레이딩을 권해주시나요? 아니면은 금통이 이후에도 충분히 좀 들고 갈 만한 메리트 있다라고 보세요? 일단 2주 정도를 보고 설 전에 뭐 한 5%에서 10% 정도 보는 요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정화조 보니까 아주 기관들이 뭐 굉장히 많이 좀 매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물론 뭐 국제유가 가격이 여기에서 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다시 또 뭐 매수하는 부분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증권주에 대한 컨빅션이 좀 더 강해지지 않나. 할 게 없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주제로는 이제 아까 산업재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현대중공업 오늘은 일단 좀 이제 주춤해서 마감이 되는데 요게 이제 그 JP 모간이 저번에 그 현대중공업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다가 이제 그 월간 밸런스인가요? 거기 주간지에 내고 연간으로 35% 올라가고 뭐 현대 미포도 좋다. 요 리포트이 나오면서 이제 좀 더 불을 땡겼던 것 같고요. 또 뭐 현대사무중공업하고 오일뱅크 상장 이슈권 워낙에 그쪽 상황이 지금 안 좋으니까 요런 거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워낙에 단계 좀 많이 올라 있어서 지금 오늘 매물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쪽은 그러면 단계는 조금 이제 좀 쉬어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랠리는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다 다를까 오늘 약간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만만치는 않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분명히 저거 할 것이다. 유가가 만약에 오르면 이거 당연히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가가 지금 뭐 100불, WTI 기준으로 100불까지 갔다가 40불 초반까지 갔었는데 여기서 지금 뭐 10 몇 프로 올라긴 했지만 지금 51불까지밖에 못 올라갔거든요. 아직도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사실 뭐 미국이라든가 오펙 어떻게 보면 그 전으로 가서 미국이랑 오펙의 치킨 게임으로 좀 먼저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펙 같은 경우는 산유량을 조금씩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전혀 감산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뭐 리그선이 뭐 사상 최대로 줄었다. 그리고 육상에는 뭐 온쇼어 같은 경우는 뭐 시추공이 육지에서 파는 그 시추공이 숫자가 많이 늘었다. 뭐 이런 뉴스 내보내면서 유가가 좀 급반등을 하고 뭐 오펙 오늘 뭐 사무총장이 뭐 200불 간다 뭐 이런 드립까지 쳐주셨던데 압둘라였나? 그분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모든 투자자들이 믿는 거고 최근 들어서 오펙에서 뭐 재정 BEP가 뭐 100%를 넘어서는 이런 기업 그 나라들 그런 모든 시스템 리스크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불편했던 거죠. 미국이 뭐 자기네들이 뭐 아무리 뭐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유가를 자기네 마음대로 뭐 주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굉장히 불편한 이런 현실들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하모니로 이런 유가 반등이 이루어지는데 기간은 오늘 좀 많이 좀 리스크를 줄이는 부분들이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유가는 조금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중공업은 지금 보니까 아직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뭐 기사들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그 오일뱅크가 유일하게 정유사 중에서는 또 4분기에 흑자냈다는 소문이 돌았다더라고요. 그게 이제 고도화 비율이 36.7%로 가장 높아서 요것 때문에 우리는 흑자야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고요. 지금 그리고 아까 뭐 상장 관련 이슈라든지 워낙에 거기가 이제 뭐 감원하고 이제 체질을 좀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 실제로 좀 더 오늘 ETF는 그 타이거 원유 선물 저번에 말씀하셨던 그거는 5% 그냥 강세로 마감됐는데 정유주 일부 조금 빠지고 이제 그 현대중공업 조금 약간 주춤해서 마감됐거든요. 그럼 랠리는 좀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거죠? 이쪽도 단기적으로 좀 더. 약간 그 정화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사실 그 실질적인 유가 상승으로 해서 엑시트를 하는 모습들이 기관들한테 나왔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되면 좀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뭐 또 옆으로 치게 되면 분명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하고 좀 연결을 시키면 안 좋은 쪽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실적 발표에서 막 2천억 이상의 적자를 보는데 뭐 볼 것이라고 보는데 이쪽으로 오히려 안 좋게 나오는 쪽들에 오히려 이제 매수를 해보자는. 예, 뭐 건설주에서도 사실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현대 오일뱅크가 좋다고 그랬었는데 까봤더니 그냥 그렇더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차익 매물을 부를 수 있는 사실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번에는 좀 전반적인 지수 얘기로 넘어갈게요. 오늘 코스닥 장중에 좀 고점을 높이길래 이러다가 진짜 오늘장 600도 보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600 근처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한 1.5포인트, 한 7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600선 고지를 보게 되는데 우선 간략하게 지수 600 단계 좀 갈까요? 600은 시간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버블론이 좀 심심치 않게 증권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블이 빠진다가 아니라 버블이 낄 수 있다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다. 아니라? 예, 맞습니다. 최근 기관들 수급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들은 외국인 쪽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계속 이끌었던 뭐 갤럭시 S6 관련된 뭐 무선 충전, 뭐 메탈 케이스, 핀테크 게임, 중국 소비재 이쪽으로는 계속 지금 기관들 수급이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페셜리스트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섹터는 일단 예전에 우리가 코스닥이 800을 갔을 때하고는 좀 달리 좀 많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체가 있는 부분들로 좀 돌아섰기 때문에
뭐 다음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섹터들이 6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00고지 이상에서도 대세가 될 만한 주목해봐야 할 업종 슬림화, 종목 슬림화 얘기가 또 꾸준히 나오니까요. 종목으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중국 소비재는 메디톡스, 산성, LNS, 화장품은 일단 좀 비선호로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한국콜마랑 코스맥스는 분위기는 좀 좋을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는 컴투스, NC소프트 말고는 좀 실적 시즌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핀테크 같은 경우는 모바일 플랫폼, 뭐 다음 카카오 뻔한 얘기고 결제 관련된 세계 회사 있잖아요. 네. 뭐 다 아시죠. 뭐 그리고 뭐 NFC 관련돼 있는 회사, 그리고 갤럭시 S6 관련해서는 지금 뭐 언팩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MWC가 3월 1일인가요? 2일인가요? 뭐 이렇게 하는데. 메탈 케이스, 그리고 엑시노스, 삼성전자가 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다. 그리고 무선 충전은 지금 오늘 레포트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개화가 되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 전망을 좀 해볼게요. 잠깐 이제 지수 얘기도 저희가 좀 나눴는데, 일단 거래소랑 코스닥이 뭐 1950하고 이제 590 요거를 뚫어놨잖아요, 위쪽으로. 그래서 이제 강한 뭐 어떤 연구원은 이제 차티스트 중에 한 명은 이제 거래소는 뭐 61선 위쪽으로 돌아서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젠가 그제 한번 장중에 잠깐 딛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빠질 일 없을 것 같다라고 약간 낙관 논다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전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양쪽 시장. 뭐 일단 코스피 올라봤자 뭐 박스피를 근본적으로 넘어서기는 힘들 것 같고요. 1950에서 2000포인트로 가는 구간들은 유가의 추가적인 반등이 저는 있어야지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IT 하드웨어라든가 이쪽에서도 뭐 견인을 조금은 했지만 정화조의 반짝 상승이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견인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정화조 기관 차익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태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매주 말씀드리지만 코스닥 말고 우리나라 별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코스닥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코스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도 코스닥 좀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한판 승부수로 넘어가 볼게요. 어디에서 좀 승부수를 띄울까요? 컴투스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좀 600 이상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0.7% 정도 밀렸습니다. 어떤 관점이세요? 일단 컴투스가 이스트라는 게임 신작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사실 2월 지금 2월이죠. 네. 예, 1월달 말에 이제 출시가 좀 예정이 됐었는데. 이스트요? 예. 네, 그동안에는 하도 서머너즈워 얘기만 해서 다소 좀 생소한데요. 어떤 게임이죠? 이스트인가요? 동쪽 그 이스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영문으로 찾아보지는 않아서. 빵 발효 뭐 이런 건가요? 어쨌든 예. 그런 거 아니죠. 빵 만드는 거 아니면 동쪽에서 뭐 어떤 거겠죠.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 어떤 게임이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내용이. 그러니까 RPG인데요. RPG인데 이제 그 베타 테스터들의 반응으로 봤을 땐 상당히 좀 뜨거웠던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방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럼 뭐 이렇게 그 무림 고수들 나와서 칼싸움하는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건 어쨌든 아닌가요? 뭐 롤플레잉 게임의 범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쨌든 컴투스가 지금 서머너즈워 같은 경우 기존에 가져가던 매출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는 측면, 분명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고 신작 모멘텀이 생긴다고 한다면 이번 분기 이익으로 400~500억 낼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없습니다. 다른 게임주들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좀 그런 쪽에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 분기에 실적을 앞두고 공매도라든가 뭐 이런 망령이 좀 살아나고 있는 때에 가장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게임주에서 찾자면 컴투스라든가 NC소프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는 22만 원까지는 간단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접근 시기를 얼마 전에 또 파티게임즈가 굉장히 예상치 하회한 실적 내놓으면서 게임주들 어제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어제죠. 네. 게임주들 어제. 좀 투자 심리가 지금은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은데 매수 시기를 잡으려면은 실적 발표 이후가 좋을까요? 이전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전에 사셔야 되고요. 이전에도 사실 그 전에 21만 5천 원까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신고가를 뚫으면서. 바로 내려왔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21만 5천 원이 아니라면 그때는 팔아야 된다면 단기적으로 지금 다시 좀 사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변동성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충분히 수익 향유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연결해서 게임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조금 쉬고 있잖아요. 그쪽도
그 신작 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로는 가장 많다고 하던데 숫자로는 게임 숫자로는 네. 그쪽도 좀 봐야 될까요? 연결해서? 게임빌은 테크니컬한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뭐 글로벌 퍼블리셔로 올라간다는 큰 그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2월 1일 날 별이 되어라가 중국에 출시가 되었었고 이런 것으로 단기 모멘텀이 좀 소멸이 되면서 차이 메모리들이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결국에는 실적을 까게 되면 컴투스 대비해서 좀 많이 못하기 때문에 뭐 별이 되어라는 지금 게임빌은 약간 좀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 주요 지지선에 게임빌이 다시 온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도 저는 좋다. 중장기적으로는 컴투스보다 저는 게임빌을 훨씬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브 시스터즈가 사실은 그게 그날 주가가 올랐다가 그러니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장중 등락이 거의 제 기억 한 20%, 15%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어제 하루에만. 그러니까 네. 그 이야기는 이미 다 4분기는 별로일 거 알고 있었고, 이제 개발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리님이 자주 언급하는 그 개발비나 투자비 때문에 실적이 감익돼서 나오는 쪽들이 급락이 나오면 사보자 이런 전략을 자주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컨셉이면은 오히려 게임비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런 맥락인가요? 그러니까 실적은 4분기에 실제로 뭐 세지 않을 것 같아도 앞으로는 어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접근하자는 그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게임비를 바라보는 그 큰 그림이라는 게 컴투스보다 훨씬 커질 수 있는 그 이익 자체가 커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졌다는 점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20개의 신작이 또 올해 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중국에 진출할 때마다 가져갈 것이다. 저는 상승할 수 있다. 네, 접근할 수 있다. 컴투스 22만 원 저 가능하다고 보고 손절가 17만 7천 원 정도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승부수 컴투스였고요. 현재 구간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준 전략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5일) 목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1월 ADP 비농업 부문 고용지수 나옵니다. 1월 마르키트 종합 PMI 최종치, 서비스 PMI 최종치도 함께 발표되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도 나옵니다. 유로존에서는 1월 마르키트 서비스 PMI, 종합 PMI 최종치 나옵니다. 12월 소매 판매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실적 발표 일정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금융주들 실적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우선은 오늘 신한지주가 나왔고요. 내일 KB금융 실적 발표 예고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유주의 실적 발표 포문을 여는 종목 SK이노베이션 관심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SK컴즈와 SKC 등 SK그룹주들 실적 내놓습니다. CJ CGV, CJ ENM, CJ 제일제당 등 CJ그룹주도 실적 발표합니다. 오늘 두산인프라코어가 실적 내놨는데요. 지주사 두산과 함께 두산중공업 내일장 실적 내놓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등도 내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규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골든브릿지 스펙 2호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공모가 2,000원입니다. 주주총회를 여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시그널정보통신입니다. 오늘은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입춘입니다. 아직 날씨는 쌀쌀하지만 벌써 봄이 오는 소리를 들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 증시에도 이제 봄을 기다리는 훈풍이 서서히 불고 있는 걸까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증시도 이 토마토TV와 함께 현명한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유동성하고 원자재 랠리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